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이 기업 8월 주도주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차 산업입니다. 하지만 그 전기차 산업에서도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모아가셔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투자분들이라면은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고요. 하반기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슈들과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해 놓은 총정리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리포트 안에 있는 내용들만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셔도 하반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리포트는 제가 한 20페이지 가량으로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에 대한 내용들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까지 앞으로 엄청난 시세가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기차 시장에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내용이죠. 테슬라와 비아디가 휴전 합의를 했습니다. 전기차 업계 1위와 2위를 다투는 비아디와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격 인하 전쟁을 잠시 멈추기로 합의를 합니다. 이게 본격적인 시작이 언제부터였냐? 지난해 말에 중국에서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테슬라가 먼저 가격 인하를 시작했고요. 비아디부터 해서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을 연이어서 인하를 했고 테슬라는 또다시 인하를 하고 이렇게 가격 인하에 대한 경쟁이 불을 붙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비아디와 테슬라를 포함해서 16개의 전기차 회사가 상하이에서 열린 자동차 포럼에서 자동차 업계의 공평한 시장 질서 수호를 위한 서명서에 서명을 하면서 사실상 서약에서 비정상적 가격으로 시장과 공평한 경쟁 질서를 교란하지 않기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격 전쟁에 대한 종식 가능성을 예고했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가격을 더 내리면은 기업들의 마진이 너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유가 어쨌든 가격 인하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엄청났습니다. 가격 인하 경쟁으로 인해서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와 비아디 모두 2분기 사상 최고 수준의 차량 인도를 기록을 했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현지 중국에서 제조한 24만 7,217대를 인도합니다. 이게 테슬라가 2020년도 초에 중국 상하이에서 차량을 인도하기 시작한 이래로 3년 안에 가장 많은 수치를 인도했다라고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월간 판매량이 25만 대를 넘었습니다. 테슬라가 24만 7천 대인데 또 비아디가 가장 많이 팔리긴 했죠. 처음으로 25만 대를 넘기면서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이런 낮은 가격이 판매량 촉진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결국은 입증을 합니다. 근데 당연하죠.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사실 차량의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판매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차량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반대로 AI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뉴욕에 있는 개미들이 관심이 AI에서 전기차로 대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뉴욕 증시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들이 상반기 랠리를 쫓아서 들어왔죠. AI 열풍으로 인해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 산업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고요. AI 산업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랬던 돈들이 지금 전기차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미국 주식 하루 평균이 14억 달러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지난 3월에 이 엔비디아와 테슬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로 하루 최대 유입이 15억 달러였는데 벌써 그 최고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유입이 됐습니다. JP 모건 데이터에 따르면은 전체 시장 거래에서 개인 투자들이 차지하는 자금 비중이 7월 5일 기준에서 21.9%를 기록을 했고요. 올해 5월 31일 14%대가 최고점이었는데 그거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 8% 정도의 차이가 나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50%가 는 거니까요. 개인 투자들의 자금이 50%가 넘게 늘었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고요. AI에 있던 돈들도 워낙 많았는데 그 돈에 더해서 2차 전지로 전기차로 돈이 몰리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시 AI로 돌아가면 어떡하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챗 GPT가 AI의 열풍의 최정점에 있는데 최근에 출시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방문자들이 감소했습니다. 트래픽도 감소하고 방문자들도 감소하면서 AI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왔고요. 결국 이러한 우려들이 전기차로 수급이 넘어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엄청나고 그로 인한 연쇄적인 효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전기차 산업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 산업이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판매량도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기록했죠. 문제는 CATL과 격차가 0.1%포인트밖에 나지 않습니다. 얘네가 2022년도에 점유율이 27.3%에서 27.4%로 조금 올랐죠. 문제는 2등인 CATL이 20%대에서 27.3%대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중국 시장을 제외했을 때입니다. 즉 우리 이번에 중국 시장에서 비아디와 테슬라에 대한 전기차 판매량이 엄청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도 CATL의 세계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침투율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사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폭발적인 성장을 제외하고도 비중국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에서도 CATL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1월부터 5월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를 유지하긴 했지만 CATL과의 격차가 0.1%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으면서 엄청나게 따라잡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SNE 리서치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은 이 공급 과잉인 내수 시장을 넘어 가격 인하 등을 통해서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 유럽 시장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원래 유럽 시장은 K 배터리의 안방이었는데 이제는 중국과 엄청난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을 유지하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고속 성장에 힘입어서 K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가 막 시작되는 거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장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 뛰어드는 중국이 현재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미국 시장도 본격적으로 인프라가 깔리면서 본격적인 생산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현재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북미 중심 성장세가 견고하다라는 내용이죠. 중국이 IRA 관련 노이즈가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우회해서 미국 시장이 진출하겠네.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중국 업체들의 북미 시장 진출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방면을 통해서 지금 미국 시장을 뚫으려고 하는데 뚫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다 들어올 순 없고 북미 시장 내 배터리 지배력은 K배터리가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시장을 장악한다고 했을 때 배터리 3사의 시총이 현재 190조인데 2030년도에는
400조까지 지금의 딱 2배를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배만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엄청난 성장이죠. 거의 K배터리가 국내 반도체를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2030년도 한국 배터리 3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30%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30%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은 매출은 대략 158조, 영업이익은 20조 원 수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게 잡은 거죠. 10% 이상으로 잡은 거니까 문제는 35년, 40년 갈수록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폭증하는 배터리 수요와 그 다음에 중국이 현재 핵심 광물로 협박을 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지금 긍정적으로 되든 긍정적이지 않게 되든 언젠가는 계속적으로 협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터리 소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숙제로 현재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말이 많죠. 배터리에 대한 생산이 진행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들, 핵심적인 소재들이 있죠. 리튬 같은 것들. 리튬이 부족하다, 쇼티지가 온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2022년도 기준에서 생산량과 탑재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30년도로 가면 갈수록 보시면은 생산량과 탑재량을 비교하면은 생산량이 탑재량을 우세하고 있습니다. 압도하고 있죠. 물론 여러 가지에 대한 변수가 적용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수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예요? 이건 좋은데 우리가 과연 이 리튬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냐. 중국이 아무리 생산하면 뭐하냐, 아무리 채굴하면 뭐하냐, 계속 이렇게 수출 통제를 걸고 우리나라에게 판매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특히나 리튬과 관련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선두로 주목받는 기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입니다. 안정적인 리튬 확보의 선두고요. 특히나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리튬 광산부터 생산, 전구체, 양극재, 리사이클링까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은 어때요? 리튬 광산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죠. 작년 기준에서 2022년도 기준 탄산리튬과 수산리튬 수입액의 64%가 중국산이고요. 결국에는 이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스스로 생산해낸 내재 화율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냐가 이 기업들의 강점이 될 것이다 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재 화율을 봤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양극재와 내재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의 양극재와 내재화인데 사실 양극재 부분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이 나쁘지 않고 포스코 그룹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재화 부분에서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80%에 육박을 하고요. 27년도 기준. 에코프로 그룹은 20%에서 25%밖에 안 됩니다. 즉 양극재를 에코프로 그룹이 더 많이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의 변수에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 포스코 그룹은 이러한 약점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대비가 잘 돼 있다라고 현재 시장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포스코 퓨처엠을 더 높게 평가하고 에코프로 그룹도 정말 좋고 에코프로비엠도 정말 좋지만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더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양극재 기업들만 리튬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 기업들도 리튬 확보를 하죠. 이번에 LG엔솔이 칠레 SQM과 7년간 10만 톤 규모의 리튬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급 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도까지 7년이고요. 리튬 단일 구매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 규모가 10만 톤이라는 게 고성능 순수 전기차 200만 대 이상의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물량이고요. 이런 식으로 2차전지 핵심 광물 국유화를 통해서 사실 공급 문제가 좀 나오고 있죠. 지금 오펙처럼 리튬이나 이런 핵심 광물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내장이 되어 있는 국가들끼리
국유화를 통해서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급 문제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배터리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기업들을 제외하고도 이런 식으로 배터리 기업부터 수많은 기업들이 리튬을 직접적으로 확보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리튬을 확보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리튬의 공급망이 복잡해지면은 변환과 가공이 필요한데 이 변환과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염수형 탄산 리튬, 이거 아르헨티나에서 이 염수형 탄산 리튬을 국내 포스코 리튬 솔루션을 통해서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하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얘네는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싼 가격에 탄산 리튬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 후에 판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산화 리튬을 양극재 생산에 투입하기 전에 가공을 거쳐서 양극재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업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리튬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산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양극재 생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모아가신다고 하시면은 높은 수익률을 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을 제가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당장 쓸어 담아도 되는 종목이고요. 첫 번째는 강원에너지입니다. 강원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수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물을 완전하게 제거한 리튬을 무수수산화 리튬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으로 인해서 양극재 건조 공정에서 생산 효율이 60%나 증가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이미 대기업인 삼성 SDI의 샘플 테스트 중인 기업이 강원에너지고요. 현재 이 무수수산 리튬에 대한 요청을 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생산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고요. 캐파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해당 종목 지금부터 여러분들 반드시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미래나노텍입니다. 얘는 계열사가 미래 첨단 소재가 2차전지 소재주로 양극재 첨가제와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수산화 리튬 생산을 3배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제2공장 준공이 됐고요. 얘네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과정인 분쇄, 탈철, 건조를 대신해주는 리튬 가공 기업인 만큼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미래나노텍과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서 모아 가셔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종목군들 정말 좋은 거 알지만 사실 우리가 리튬 관련주만 보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맞는지 이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나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김용민 대표가 직접 만든 2차전지, AI, 로봇, 폐배터리 해당 내용들을 총 정리한 정리집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께는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밖에도 시청자분들께서 요청하시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나는 종목을 하나 콕 집어서 말해주면 좋겠다. 이것도 그냥 종목이 아니라 단기간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콕 집어서 말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들 정리해서 업로드해주면 좋겠다. 거기다가 시장에서 나오는 주도주들, 급등주들 이거 왜 나왔는지 이유 좀 알고 싶다. 이것도 알려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위에 있는 자료들부터
여기에 있는 컨텐츠들까지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요. 또 어플리케이션 이용하려면은 개인정보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화번호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전혀 적으실 필요 없고요. 제가 적는 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로그인 이후에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어플리케이션 이용 방법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핸드폰에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설치는 100% 무료로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화번호 전혀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로그인을 하시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중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세 번째 공지사항에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 정리집이 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은 하단부에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고요. 평생 연구소장이 가능한 리포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다운로드 받길 바라고요. 이 밖에도 제가 직접 매일매일 종목을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7월 7일, 7월 6일, 7월 5일이죠. 아직 이제 월요일 종목은 업로드 되지 않았고요. 곧 있으면 업로드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 밖에도 장전급등 뉴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내용들, 지난주 금요일 날 장 시작 전에 뭐 메타에서 소셜 미디어 스레드 공식 출시했죠. 그와 관련된 내용들 미리미리 제가 업로드 해드리고요. 이런 종목군들 봐라 라고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까지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급등주 분석은 뭐예요? 그날 주목받았던 종목군들, 왜 주목받았는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까지 제가 직접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컨텐츠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이라면은 100%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컨텐츠부터 총 정리 자료집까지 꼭 다운로드 받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알람 설정과 응원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